어느 날부터인가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저를 손가락질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해도 너무하네 정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얼굴이 두껍기도 하지. 이제는 아예 모르는 척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벌써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유, 그렇다고 우리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지.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 그쪽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예? 저희 시어머니요? 그게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하여간에 젊은 사람이 얌체처럼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언젠가부터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한마디씩들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느니, 요즘 어린 여자들은 싹수가 노랗다느니, 벌써 그러고 살지 말라느니 하며 제가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타박하는 겁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도 다들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저더러 저희 시어머니한테 직접 들으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예? 누구세요? 하, 이제는 아예 우리를 쌩까시겠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손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죄인이 된 저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당황해하며 누구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그쪽에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야. 우리 시대 큰 며느리. 아니, 어떻게 동서는 형님 목소리도 못 알아봐? 형님이요? 아무리 결혼 전이라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아직 결혼식 하기 전이라 아직은 나한테 형님 대접해주기 싫은가?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봐. 이러니까 벌써 그렇게 행동하지. 동서,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왜 화를 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동서 집안은 원래부터 혼수를 이렇게 해오나? 예? 혼수라뇨? 혼수가 왜요? 어머,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뻔뻔하네. 동서, 아직 어려서 현실감이 없는 모양인데 이거 굉장한 무례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우리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도련님이 잘해줘서 이러는 거야? 그렇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동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괜히 가만히 있던 나까지 욕먹잖아. 아무리 철이 없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알겠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똑바로 설명이나 해주시라고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사람한테 화내고 무시하는 건 제대로 된 행동이에요? 뭐라고? 세상에, 동서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거 완전히 적반하장이네? 아휴, 그러게. 이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지. 동서도 성격 장난 아니다. 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전화 끊을게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찾아오시든가 하세요. 예비 형님에게 그런 전화를 받고 욕을 잔뜩 먹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크게 잘못한 것 없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착하고 순하다는 얘기를 듣던 저였는데 그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그런 모욕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뻔뻔하다느니 무례하다느니 말하는 건지,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는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다 어디서 왔는지 그제야 짚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모두 제 가게와 한 동네에서 사는 예비 시댁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고 인생에 큰 불만이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어디서든 어떻게든 적응하고 맞춰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이유 모를 병을 얻으면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체질이라 자부했던 제가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고 자꾸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모든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스트레스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누구한테나 힘든 거니까 참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제서야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낀 저는 그 길로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무슨 계획이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제가 정말 일찍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회사를 뛰쳐나왔던 저는 우연히 가게를 구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백수가 되어 딱히 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주 운이 좋게도 저렴한 월세자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작은 가게였지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골목에 있어서 위치가 좋았고 무엇보다 월세가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한 월세에 혹했던 저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가게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돈을 벌 생각은 없었어요. 퇴사하면서 받았던 퇴직금도 있었고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대출이자 갚으며 마련한 내 집도 있었기에 벌이가 그리 급하지는 않았거든요. 애초에 건강을 생각해서 퇴사를 했던 거니 퇴사에서도 아등바등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그냥 소일거리하며 즐겁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에 제 앞가림 정도 하자며 가볍고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종종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 월세에 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고 1년 만에 단골 손님들도 몇 명 생겼죠. 제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남자친구도 바로 그 단골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상경하신 시부모님이 젊은 시절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남자친구 역시 그 동네를 벗어난 적 없이 30년을 넘게 그 동네에서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 동네에 새로 자리 잡은 저에게 동네 분위기를 알려주고 단골을 만들 수 있는 팁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라며 신경 써주고 살펴준 덕분에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의지도 많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나타나 해결을 해주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홍반장 같더라고요. 예슬씨,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 불러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매번 신세만 끼쳐서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정말. 아유, 신세는요. 단골 손님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서 그래요. 제가. 늘 그렇게 제 일에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순박하고 좋은 사람인 듯한 그에게 저도 모르게 끌렸죠.
그렇게 저희는 단골 손님과 가게 주인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가 고향이라는 남자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서 여기저기 이사를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해외에서 지내고 계셔서 그 후로는 저 혼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죠. 그러다 우연히 자리 잡은 곳에서 그 동네 토박이와 연애를 하게 되다니 그럼 나도 이제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며 안정감 있는 생활을 기대했던 거죠. 남자친구는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며 약속해 주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죠.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 보니 상견례는 아직이었지만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탓에 자연스럽게 예비시댁을 먼저 찾게 되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어서 와. 아유, 너무 예쁘네. 사실 나는 초면이 아니긴 한데. 예? 아, 나는 성수한테 얘기를 미리 들었어서 둘이 사귈 적부터 가게 지나다니면서 봤었거든. 아, 그러셨어요? 내가 엄마한테 여자친구 가게가 동네에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보셨었나 봐. 아, 저는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대접이라도 해드렸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대접은 무슨. 젊은 사람이 장사하는데 내가 괜히 방해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게 홍보 많이 해줬어. 내 덕에 거기 손님들 좀 늘었을 텐데. 그러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는 무슨.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장사한다는데 당연히 내가 도움이 돼야지.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 건 알지? 이 동네에서는 내가 입김이 좀 세거든. 내 한마디면 엄마들이 다 내 말만 들어. 이야, 우리 엄마 짱이네. 자기야, 어때? 우리 집 너무 좋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나 식구들을 생각한다니까? 자기는 앞으로 가게 장사 걱정 안 해도 돼. 예비시댁에 있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 귀에 제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벌써 제 얼굴을 알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 얘기를 듣고는 몰래 저를 보러 가게에 여러 번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는 혹시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한 건 없을까 싶어 자꾸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나쁘게 보지는 않으셨는지 제 칭찬을 해주시고 제 가게 매출까지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가족이 될 사이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까지 만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일이 워낙에 흔하다고 하기에 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했었는데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혼 때문에 서로의 경제 사정을 밝히고 돈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어버렸던 거죠. 자기야, 우리 신혼은
그냥 자기 집에서 시작할까? 응? 신혼집을 따로 안 구하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집이 있는데 뭐하러 집을 또 구하나 싶더라고. 아, 근데 저번에 자기가 신도시 아파트 가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자기가 그럴 능력 된다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신혼집을 얻을 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우리 결혼하면 그 집은 새놓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이, 뭐하러 그래. 이주택자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이래저래 별로래.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시작하자. 처음에는 자기가 경제적 여유가 많다며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던 남자친구였기에 저는 당연히 신혼집을 구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점점 말을 바꾸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던 저는 남자친구의 말대로 하기로 했죠. 거기다 그때가 한창 집값이 비쌀 때라 굳이 대출을 얻지 않으니 더 좋다 싶었고요. 그럼 제가 집을 해오게 되었으니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혼수를 해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생각은 저와 달랐더라고요. 그럼 자기,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엄마가 궁금해 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혼수라니? 혼수 말이야, 혼수.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혼수해야지. 뭐? 아니, 내가 왜 혼수를 해? 집을 내가 해오는데 그럼 혼수는 자기가 해와야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혼수는 원래 여자가 해오는 거지. 그리고 집은 자기가 해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거잖아. 살고 있던 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데 그걸 집을 해온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당연하게 생각한 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대출 갚아가며 마련한 내 집을 뭐로 생각하는 건지. 집을 해오는 저더러 혼수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수까지 할 수 없다며 따졌고 그러자 남자친구는 언성을 높이며 제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화가 나니까 갑자기 자기 할 말만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다가 기어이 자기 분에 못 이겨 물건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순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의 본색을 보게 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물건 던진 거야?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져? 네가 지금 사람 열받게 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먼저 시작한 건 성수 씨잖아.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겨놓고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그렇다고 물건을 던지는 게 옳은 일이야? 성수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너야말로 이렇게 쫌스러운 사람이었냐? 아니, 집 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떨어? 혼수 해오라면 해오는 거지 왜 말이 많아? 그따위로 꼭 해야겠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잘났어? 믿을 수 없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화가 나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동안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그동안 순진한 척, 너그러운 척했던 그 사람의 행동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능력 있던 척했던 거짓들까지. 남자친구가 그동안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단단히 속았던 거죠. 결국 저는 싸움 끝에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동네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죠.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그렇네. 아니, 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주면 혼수는 제대로 해가야지.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얌체 같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집만 받고 입은 싹 닫겠다 이거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라뇨? 혼수는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우리도 다 들었어요. 젊은 사장님 성수랑 결혼한다면서. 아무리 남자가 아쉬운 입장이라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혼수는 어차피 자기들이 쓰는 건데 돈 좀 쓰지 그랬어요. 가게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누군가 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소문을 흘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분명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얘기했는데 왜 제 혼수 문제로 말이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소문의 출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손님들은 그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워낙에 토박이가 많고 이웃들끼리 가까이 알고 지내는 동네라 그런지 외지인은 저한테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파혼한 남자친구한테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비 형님이라는 여자한테서 그런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동서 집안은 원래 그래? 하긴 자식 두고 멀리 나가버린 부모가 뭘 가르치고 뭘 챙겼겠어? 아니, 그래도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디 혼수를 그따기로 해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해? 무슨 배짱이야 대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동서라뇨. 누가 그쪽 동서예요? 어머. 이제는 아예 나 몰라를 하겠다는 거야? 도련님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예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뭐라는 거야 진짜. 누가 당신 동서야? 나 니네 시동생이랑 파혼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혼수 운운하면서 사람 짜증나게 긁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해. 그제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이상한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뚝 끊긴 손님들이며 가끔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저를 두고 하는 안 좋은 말들. 그리고 형님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따지는 것까지. 전부 제 예비 시댁이었던 집에서 퍼뜨린 괴소문이었더라고요. 파혼한 지가 언제인데 할 일도 없는 혼수 얘기를 꺼내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예비 형님의 전화에 화가 난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놈이라면 뭔가 알고 있겠다 싶었거든요.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예슬아, 이제 화 풀린 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네 형수라는 여자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그 여자가 왜 나더러 혼수 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며느리 돌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하는 건데. 너희 집에 우리 파혼한 거 얘기 안 했어? 그게 엄마가 충격받으실까 봐 내가 아직 말을 못해서. 근데 예슬아, 우리 정말 파혼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파혼했으면 끝이지 용서는 무슨 용서야. 우리가 다시 결혼할 일 절대 없으니까 너희 집에도 똑바로 전해. 괜히 내 귀에 이상한 소문 들리게 하지 말고.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저는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저희의 파혼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화가 풀리면 자기를 다시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건지 아니면 식구들한테 차마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예비시댁에서는 저희가 여전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혼수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전 예비 시모가 저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혼수 얘기는 뭔데? 내가 왜 할 필요도 없는 혼수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아니, 내가 파혼 얘기를 못해서 엄마가 혼수 얘기 물어보시는데 그냥 대충 둘러댔거든. 뭐라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너희 엄마는 내가 혼수 제대로 안 했다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거야? 네 형수라는 사람은 나더러 동서라면서 형님 노릇하려고 그런 거고? 기막혀서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나는 예슬이 네가 화 풀면 다시 결혼 준비할 줄 알았지. 그리고 네가 혼수 안 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었잖아. 애초에 내가 집을 해오는데 혼수는 네가 해야 하는 거잖아. 그거 싫다고 난리치다가 나한테 파혼당한 주제에 그걸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 진짜 생각 없는 인간이구나.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나는 그냥 있는 사실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왜 또 순진한 척 착한 척이야? 내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물건 던진 거 그새 까먹은 모양이지. 그리고 네가 뭘 사실을 말해. 사실을 다 말 안 한 거지. 됐고, 나는 니네 집 식구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더 늦기 전에 너희 집에 똑바로 얘기해. 우리 진작 파혼한 지 오래고 내가 너희 집에 혼수해서 갈 일은 죽어도 없을 거라고. 알겠어? 파혼 사실을 집안에 알리지 않은 전 남자친구 때문에 전 예비 시어머니가 상황을 모르고 저를 오해했고 그런 저를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오는 막되먹은 며느리라며 온 동네방네 저를 씹고 다녔던 겁니다. 그 전말을 파혼한 전 남자친구의 입에서 듣게 된 저는 황당해서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파혼했는데도 집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전 남자친구도 어이없지만 뭘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예비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닌 전 시모는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설령 내가 혼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싶었죠. 결국 이 모든 게 전 남자친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다시 한번 파혼을 얘기하며 전 남자친구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고 엮이지 말자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이 다 지나기도 전에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전 예비 형님과 통화한 지 몇 시간 만에 그 집에서 저를 잡으러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예,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형님한테 뭐라고? 동서가 찾아와 보라고 해서 직접 왔어. 어디? 얼굴 좀 보고 얘기하지? 이제는 영업 방해까지 하러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동서가 할 말 있으면 찾아오라며. 그 얘기는 기억하면서 내가 그쪽 시동생이랑 파혼했다는 얘기는 기억 못하는 모양이죠? 나 그쪽 시동생이랑 파혼했다고요. 파혼 얘기를 직접 했는데도 왜 나를 찾아온 건지 저는 전 예비 시모와 예비 형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도련님한테 물어봤어. 도련님 말로는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하던데 둘이 좀 싸워서 그런가 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동서. 그래,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뭐가 섭섭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어디 싹수 없이 형님한테 소리를 질러?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는 두 사람을 보자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지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장난하세요? 손희 형님은 누가 형님이에요? 저 성수 씨랑 파혼했다고요. 그 집 며느리 아니라고요.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실래요? 그게 정말이야?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 댁 아드님이랑 파혼했고 결혼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그 집에 혼수해야 할 일 자체가 없죠. 아드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싶으시면 아드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괜히 상관없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 애 말은 다르던데? 둘이 결혼하겠다고 집에 인사까지 하러 왔으면서 갑자기 파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왜 그걸 니들 마음대로 정하니? 애초에 성수 씨가 저를 처음부터 속이지 않았으면 없을 일이었어요. 저야말로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는 게 어이없을 지경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거짓말이라니? 우리 아들이 무슨 거짓말을 해? 아니, 그렇다고 너는 내가 거짓말 좀 했다고 결혼을 엎어버리니? 너 애초에 우리 아들 사랑한 적이 있기나 해? 이 동네에서 장사해보려고 그냥 어찌저찌 순진한 애 이용한 거 아니냐고. 저야말로 따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드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저를 사랑하기나 했었는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짓을 해요? 동서, 해도 너무하네. 어머니 앞에서 지금 무슨 버릇이야? 나 그쪽 동서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요. 뭐? 너무해? 지금 누가 너무한지 한번 따져볼까요? 당신 시동생이 나한테 빚진 것만 5천이야. 그거는 알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 5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요. 말 그대로죠. 내가 그쪽 시동생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도 그 집 식구들이랑 엮이기 싫거든요.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끝까지 저를 가르치려 드는 전 예비 시모와 예비 형님에 저는 기어이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난리를 피우는지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제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자 전 예비 시모와 형님이 깜짝 놀라며 덜덜 떨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5천? 그게 정말이야? 이제 저한테 반말하지 말고요. 궁금하면 당신 시동생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수가 무슨 빚을 져?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제가 이 상황에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 같으세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지금 다들 사람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냐고요. 혼수를 이따위로 해오냐고? 파혼한 마당에 혼수는 무슨 혼수? 그건 우리가 사정을 잘 몰라서. 사정을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남의 뒷말을 떠들어요? 내가 설령 그 집 며느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왜 남의 욕을 해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게 하냐고요. 그리고 애초에 집도 내가 해가기로 했던 거면 혼수는 그쪽에서 해와야지. 집값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염치로 그딴 소리를 했어요? 집을 동서가 해오기로 했었어? 뭐예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아니, 집을 제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런 거지. 어쨌든 결혼은 처음이면 혼수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혼수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아. 혼수는 집 안 해오는 사람이 하는 거죠. 보통이야 남자가 집을 해오니까 여자가 혼수를 하는 거고 반반 결혼하는 거면 혼수도 반반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내 집에서 산다는데 혼수까지 내가 해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온 동네방네 제 욕을 떠들고 다녔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 생각이 짧다느니 가증스럽다느니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만들었냐고요. 지금 당신들이 동네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 퍼뜨리고 다닌 덕분에 가게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들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제가 고소 얘기를 꺼내자 두 사람은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듯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토박이랍시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 떠들어댈 때에는 아무 생각들이 없다가 이제 와서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뒷일이 걱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 대체 뭘 믿고 그런 짓을 했는지. 저는 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대로 파혼을 하고 일 질긴 인연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죠. 제가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파혼한 건 우리들 사정이고 어머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사람을 우습게 여겨도 정도가 있지. 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세요? 지금 동네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게다가 그 집 아들은 내 돈 떼어먹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내가 그 집 아들 빚쟁이라고 소문내줄까요? 나는 바보라서 참고 있는 줄 아느냐고요. 미안하다. 내가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발 소문만은 내지 말아다오. 응? 제 소문은 나쁘게 내놓고 아들 소문은 나쁘게 나는 게 싫으신가 보죠. 심지어 저에 대한 소문은 거짓말이었지만 아드님이 빚쟁이라는 건 사실인데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 내가 그게 실수를 한 것 같아. 뭘 얘기를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를 했어. 그래도 실수인데 이해해주면 안 되니? 한 번 엎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정말로 고소할 건 아니죠?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사이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굴 거예요? 그쪽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서 욕지거리 한 거 나 녹음까지 다 해놨어요. 내가 고소 못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 내가 또 무슨 욕지거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 건데. 그니까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언성을 높이냐고요. 누구는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안 지르는 줄 아나?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마, 응? 네가 원한다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그러니까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라. 아니요,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무릎 꿇어봐야 제 기분이 나아지겠어요. 잃어버린 단골이 돌아오나요? 아니면 까먹은 매출이 다시 생기나요? 저 별로 사과받고 싶지 않고요. 이대로 억울해서 절대 못 끝내요. 그 집 아들 거짓말에 속은 것도 기막혀 죽겠는데 내 욕하고 다닌 인간들까지 참아야 하나요?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말만 하면 끝이에요? 사람 죽이고도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말로 한 사람을 매장시켜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그 집 아들이 잘못해서 파혼한 건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해요? 저 그동안 살면서 평생 남한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욕을 먹어야 하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잘 모르고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진짜 예슬 씨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과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열심히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단골 손님들 끊기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수근수근 욕을 들어 먹었던 걸 생각하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그저 자기 아들 편만 들고 괴소문을 낸 전 예비 시모와 예비 형님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가게 매상 떨어진 거 다 책임 물을 겁니다. 악의적인 소문으로 죄 없는 나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용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당장 내 돈 갚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그 인간 회사까지 찾아가서 내가 깽판 칠 거예요. 당신들이 내 가게 망하게 한 것처럼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요. 알겠어요? 뭐? 아, 안 된다. 성수가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간 건데. 회사에 그런 소문 나면 안 돼. 제발 그러지만 말아다오. 응? 그 돈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 테니까 우리 아들 찾아가지 마라. 응? 그리고 또 뭐 하면 되겠니? 우리가 뭘 해야 고소 안 할 거야?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래도 뭐 소문이 없던 일이 되면 또 모르겠네요. 소문이 거짓말이었다는 거 사람들도 알게 되면 저도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정말 고소 안 할 거냐? 우리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다시 생각해보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미 흩어져 버린 소문을 어떻게 수습하시려고요?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이라도 하실 건가요? 그래야지. 아니,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다오. 그럼 확실히 하세요. 또 거짓말로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애초에 혼수를 누가 해야 했던 건지 밝히시고 우리가 왜 파혼하게 된 건지도 다 말하세요. 그 집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지 똑바로 밝히시라고요. 꼭 파혼 얘기까지 해야 하니? 그냥 사람들한테는 혼수 얘기만 하면 안 될까? 파혼이야 나중에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면 될 텐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더러 사람들 앞에서 그 인간이랑 결혼 예정이라고 계속 속이라는 말씀이세요? 저 싫어요. 지금도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쪽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파혼 사실 제대로 밝히세요. 그게 싫으시면 제가 고소장 날리고 현수막에 파혼 사실 받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라도 돌릴 거니까. 사실 고소를 하겠다는 건 반쯤은 협박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 재산 털어서라도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할 텐데 가게 운영하느라 바쁜 제가 괜한 일로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소문만 사그라들면 그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전 예비시모가 제 말을 덥석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전 예비시모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전에 했던 말을 좀 정정하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말이야. 알고 보니까 혼수를 우리 아들이 해가야 했던 거였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며느리가 혼수를 제대로 안 해왔다고 난리치지 않았었어? 근데 갑자기 아들이 혼수를 한다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집을 하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집을 여자가 하기로 해서 우리 아들이 혼수를 했어야 한다는 거야. 어머, 근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며느리가 개념이 없다니, 싸가지가 없다니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좀 해서. 아유, 아무리 오해라고 그래도 가족들 사람 욕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되지. 자기 이제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 그 소문 때문에 그 가게는 손님도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더만.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명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수습을 좀 해보려고. 아이고, 자기도 참 힘들게 산다. 그러게 뭐하러 그런 말을 떠들고 다녔어? 며느리가 많이 속상하겠네. 아니, 며느리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왜? 그럼 뭐라 그래? 예비 며느리라고 그럴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결국 그 아가씨랑 결혼을 안 하게 됐어. 응?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방금 전까지 혼수 얘기하고 있었잖아. 자기 아들이 혼수 해가야 하는 거라며. 근데 왜 결혼을 또 안 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혼수 얘기 때문에 둘이 싸우다가 우리 아들이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지 않냐고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화가 나서 결국 파혼하자고 그렇게 됐나 보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성깔을 좀 부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성수가? 성수가 왜 그랬대? 하긴 그놈이 옛날부터 성깔이 좀 있었지. 왜 지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쌩 지나가고 그랬잖아. 괜히 길거리에 깡통이나 빵빵 차고 말이야. 성수가 원래는 착한데 가끔 성질이 나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도 애는 착하지. 그게 성질이 나쁜 거지. 남자는 성깔 좀 있어야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지가 잘못해놓고 애 뭔데 성질 부리면 안 되지. 들어보니 애초에 성수 걔가 잘못한 것 같구만. 나도 그 사장 아가씨 몇 번 봤는데 젊은 사람이 싹싹하니 잘하던데. 아니 뭐 또 우리 아들이 유달리 잘못한 건 아닌데. 아유, 우리 성수도 실수라고 후회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놈도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파혼했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건데. 으이그, 그렇게 사는 놈이 왜 그리 쫌스러웠어? 집도 못 해가는 놈이 혼수라도 제대로 해간다 그랬어야지. 어쨌거나 성수 엄마는 많이 아쉽게 됐네. 그 아가씨 참 괜찮아 보이던데. 결혼 엎어져서 어떻게 해? 성수 나이도 한둘이 아닌데. 이제 어디서 좋은 아가씨 만나나? 다행히 전 예비 시모는 저와의 약속대로 열심히 해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고소당할까 무섭기는 했는지 거짓말도 못하고 사실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단골 손님 몇몇에게 직접 물어봐서 확인까지 했거든요. 전 예비 시모는 저희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부 실토를 해야 했고, 뒤늦게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된 동네 주민들은 그제서야 다들 제 편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놈이 잘못해서 파혼까지 갔으니 손가락질은 그쪽이 받아야 했던 거죠. 덕분에 직접 해명을 해야 했던 전 예비 시모는 토박이로 살아온 동네 주민들에게 톡톡히 창피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줌마 요즘 동네 창피하다고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요? 어쩐지 한동안 안 보이신다 싶더라. 다들 처음에는 사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 거잖아. 애초에 그 집 아들이 깽판 친 거라면서요? 아우, 집도 안 해오면서 혼수까지 안 하겠다는 건 뭐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내려놓고 이해해 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호구라고 그래도 집해 가면서 혼수까지 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아서 그 어머니께서 제 욕을 하고 다니셨던 거죠. 덕분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손님도 뚝 끊기고요. 어머, 사장님도 속 많이 상하셨겠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랑 파혼한 것도 스트레스였을 텐데. 아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남들 앞에서 없는 얘기 지어서 할 거면 책임을 지어야지 말이야. 너무들 하네, 너무들 해. 진짜 고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대신 직접 해명하고 다니신다고 해서 넘어가기로 한 거예요. 저도 뭐 그냥 똥 밟은 셈 쳐야죠. 사장님이 대인 배신해. 그래,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전 예비 시모가 해명을 한 뒤로는 다들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영문도 모르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어쩌다 그런 인간들이랑 엮여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지 저는 전 남자친구와 전 예비시댁에 아주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들이랑 가족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혼수 운운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니 결혼을 했으면 또 뭐로 사람을 괴롭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혼한 게 천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그 후로도 자꾸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슬아, 왜 또 왔어? 내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미안해, 예슬아. 근데 나 너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우리 사이에 더 잘해볼 여력이 남아있어. 네가 나한테 그딴 짓을 하고 너희 가족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한순간 욕심에. 나 정신 차렸어. 이제 혼수 내가 해가고 결혼 준비 비용도 내가 다 낼 테니까 제발 나랑 결혼하자. 응? 싫어. 그리고 너 돈도 없잖아. 혼수할 돈 있으면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아. 그건 금방 갚을 생각이었어. 근데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상관없지 않아. 이놈이 뭘 잘못 먹었나. 끝까지 헛소리를 하네. 결혼은 무슨 결혼. 나 너랑 결혼 안 한다니까? 돈 갚기 싫으면 고소나 당하던가. 너희 엄마는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시던데 너는 별로 안 무서운 모양이지? 그러고 보니까 너희 어머니가 내가 너 회사 찾아가는 대신에 돈 갚아준다고 그러셨는데 그새 잊어버리신 모양이야? 뭐? 회사를 찾아오려고 그랬어? 그러면 뭐 내가 내 돈 5천만 원 떼어먹히고 참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너랑 너희 형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못 들었어? 두 사람이 내 앞에서 싹싹 빌고 갔어. 안 그래도 너희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신다며. 집에서 알아 누우셨다고 그러던데. 나 그래서 기다려준 거지 너 용서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너희 엄마 아예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당장 돈이나 갚아. 알겠어. 당장 갚을게. 돈 갚으면 너랑 인연도 끝이야. 그동안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다행히 저는 며칠 뒤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 5천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한테 당한 걸 보고서 제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전 남자친구가 순순히 돈을 갚더라고요. 그동안 다시 잘해보자며 은근슬쩍 발을 빼더니 제가 자기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깽판을 칠까봐 두려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의 계산은 비로소 제대로 끝이 났습니다. 소문의 원흉이 수습을 한 덕분에 저는 다시 평판을 되돌릴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고객들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동네가 새 출발을 시작하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지만 이제 더는 아니었거든요. 그 동네 토박이인 전 남자친구와 전 예비시댁이 그대로인 그곳에 더 이상 남은 정이 없었어요. 마침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가게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물론 그동안의 단골 손님들을 잃는 건 아쉬운 일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새 출발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미 한 번 도전을 이루었던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억과 악연이 쌓인 그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 다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처음 장사했을 때의 노하우 덕분에 두 번째 도전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다 새로 옮긴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죠.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또 닥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꿋꿋이 잘 살아갈 겁니다. 절대로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도 제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